서두원입니다. 지난달 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아파트 관리에도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드신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김부선 씨 사건이 아니라 해도 근자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 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슈 인사이드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가 새는 원인과 핵심을 파헤치고 우리 아파트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관리를 둘러싸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해 주실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송주열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권형필 아파트 분쟁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아파트 비리를 직접 파헤치신 조정금 씨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비리를 폭로한 이후에 난방 열사다 뭐 이런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송 대표님, 일각에서는 뭐 터질 게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게 아파트 비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파트, 김부선 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관리 부실이 존재해 왔어요. 김부선 씨가 10년 전부터 이런 그 난방비 비리가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폭력 사태에 이제 휘말리면서 이제 부각이 됐는데요. 이런 문제는 이제 2년 전에 이미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그 구청에서 관리 부실이 발생한 게 확인이 됐으면 그 관리 주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으면 이제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관리 감독 기능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아파트 문제가 만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 사건은 그 아파트가 큰 아파트는 아니더라고요. 537세대 정도고 중앙난방인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부선 씨가 부당하게 남의 난방비를 계속 내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누군가가 난방비를 안 내고 남한테 그렇죠. 떠넘기는 그런 그렇죠. 게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인 다른 세대 입주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체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난방비가 30만 원 정도 나왔다 하더라도 600세대, 이제 500세대,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600세대 정도면 한 세대당 5천 원씩밖에 더 추가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다른 세대들은 이번에 우리가 난방을 좀 많이 뗐네, 뭐 그런 조금 식으로 더 썼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 사안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관리업체 직원이 이런 상황을 모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달 그 난방비 체크를 하고 관리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달 측정을 해야 되는 그 계량기가 측정을 안 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오히려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그 난방비가 0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항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관리 직원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0원으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대표나 아니면 아파트 입김이 센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도. 네, 예. 왜냐하면 그 관리 직원은 위탁관리회사의 직원이고 위탁관리회사는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계약을 체결하는 실질적 주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의 동대표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러면 2년 뒤에 너희들 봐. 위탁관리 계약 해지. 그러면 해지되면은 해당 관리소장도 자연히 이제 어떤 그 지위에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대표들이나 아니면 좀 입김이 세신 그분들에 대해서는 영혼으로 알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약점을 잡아서 그렇죠. 재계약을 만들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난방을 썼는데도 난방비가 영원히 나오도록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건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몇 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알고 있는데 눈 감아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조작을 했을 수도 있고 여기 아파트가 지금 한 20년 넘었어요. 19년 정도 됐어요. 19년 정도 됐으니까. 고장일 경우. 예, 고장일 경우인데 그 고장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게 뭐냐면 그 고장이 났거나 조작을 했거나 뭐 이건 아직 증거가 거기 그렇죠. 비행기처럼 블랙박스가 부착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건 없어요. 그분들이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장이 나면, 영원이 나오면 이게 뭐 고장 나는지 배터리가 이제 소진됐는지 확인하면 이제 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검침이 0이 안 나와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짜고 검침 기록을 조작한 게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의혹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네. 조정금 여사께서는 서울 시내 모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지금 맡고 계시죠. 네. 그런 입장에서 이 김부선 사건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도 절실히 느끼는 게요. 저는 이제 분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억울함을 당하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제가 몸소 느끼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계량기는 현재 새로 한 아파트는 계량기를 5년에 한 번씩 고장이 되든 안 되든 자동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관리 규약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는 이 계량기가 너무 노후됐고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들이 그럴 수 있는 입장인 계량기인 거죠. 네. 이게. 우리 아파트에도 혹시 난방비 안 내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난방비가 영원히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리고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매달 관리사무소에서 체크를 하니까 그건 바로 개선이 돼야 마땅한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하여튼 매달 관리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계량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계량기를 확인을 안 했다 아니면 영원인지 몰랐다 그것은 핑계라고. 난방비 내역만 조사해도 난방비 비리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가 잘 해주면 좋지만 그걸 감독하는 주체가 또 있으면 그건 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관리 저희 감독? 서울시에서 저희 자치 구에서 이런 관리를 주택가에서 해주고 있는데 지금 너무 내가 생각하는 주택가에서 입주자 대표회를 관여하고 있으면서 이런 거에 대한 걸 잘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거기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회에 대한 맡겨놓기만 해서 그러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와서 감시도 하고 검사도 해줘야 되는데 거의 탁상 의자에 책상에 앉아서 지시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아주 난무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입주자 대표 회의가 다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나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 주체가 똑바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게 주민 대표입니다. 그렇죠. 입주자 대표회의. 네, 근데 이제 당연히. 그 구청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 그 공무원들이 한 4분 정도 계시거든요. 4분들이 전화 받고 보고서 쓰기도 바빠요. 아파트 나와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이게 뭐 구청 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하라고 돼 있지만 이제 그거는 좀 현실하고 좀 거리가 먼 문제고요. 주민 대표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난방비 비리, 관리비 비리 이건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자기 아파트에 이제 전기불들 그 조명 공사를 하는데 그 조명 공사 업체 선정하고 그 결정하는 것을 주민회의나 투표나 공고나 이런 게 없이 결정이 됐다. 이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그 사실관계가 맞다면 그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의결을 하고 의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의결하기 전에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한다라는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대법원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공고 절차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타 상황 막 그렇게 공고 절차를 또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타 상황이라고 하는 기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타 상황이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그 의결은 무효다. 그러면 의결은 무효다라고 하면은 의결에 기초해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이 되겠죠. 네, 그 조명공사는 만일 그 주민회의, 투표, 공고 없었으면은 김부선 씨 말이 맞는 거네요. 일단 공고가 없으면. 예, 예, 공고가 근데 없었다. 문제는 이제 무효라고 할지라도 김부선 씨가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 검찰이 개입을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입주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 무효 확인의소나
아니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리고 나서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신청 이후에 입주자 대표의 의결은 거쳤지만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관리규약 또는 주택법 그 시행령에 반한다라고 해서 그 계약을 무효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겠는데요. 지금 이제